Hi, I'm Dole Teacher. I teach math. I'm Dr. Candleman. Just call me Dolman. And Let's study math together. Math is so fun. 거꾸로 수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을 쉽게 설명하는 돌티처입니다. 이 영상은 5학년 1학기 3단원 약분과 통분 단원의 문제편 강의입니다. 함께 문제를 푸는 수업이기 때문에 노트와 필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눈앞에 없으면 얼른 가져다 놓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어 풀어보려고 해요. 시작해 볼까요?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오세요. 문제풀이의 팁을 드리자면 문제를 읽을 때는 구해야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 밑줄을 꼭 그으세요. 똘맹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재한이와 보영이가 사용한 색테이프의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해보았어요. 최소 공배수는 18, 분모가 18인 분수로 둘을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 6분의 5에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주어 18분의 15로 표현하고 9분의 7에는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 18분의 14로 형태를 바꾸었어요. 네,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 분수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분모가 18인 분수로 둘을 바꾸었네요. 맞아요. 결국 재한이가 사용한 색테이프가 더 길기 때문에 답은 재한이에요. 히히히. 똘맹이는 선생님이 그으라는 밑줄을 안 그었나 봐요. 죄송해요. 남은 색테이프가 긴 사람을 물었군요. 같은 길이의 색테이프인데 재한이가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보영이께 더 많이 남았겠네요. 답은 보영이. 다음엔 꼭 문제가 묻는 게 정확히 뭔지 확인부터 하세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멈추고 풀어오세요. 물이 가장 많이 든 비커부터 차례대로 써야 하는 문제네요. 통분을 해서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겠습니다. 똘맹이는 어떤 수를 공통 분모로 통분했나요? 저는 2, 3, 8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통분했어요. 제가 새로 셈한 거 보여드릴까요? 2와 8이 2로 나눠지니까 각각의 몫인 1과 4를 아래에 적어요. 3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내려주면 돼요. 1, 3, 4 중에는 1이 아닌 공약수를 갖는 조합이 없으니까 이대로 니은자 곱을 해요. 최소 공배수는 24. 선생님이 올린 최소 공배수 쇼츠 영상을 열심히 봤나 봐요. 네, 통분을 위해 2분의 1에는 분모분자의 12를, 3분의 2엔 분모분자의 8을, 8분의 5엔 분모분자의 각각 3을 곱해요. 3분의 2는 24분의 16과 같기 때문에 셋 중에 가장 커요. 그 다음은 8분의 5, 마지막이 2분의 1입니다. 완벽하네요. 문제 읽고 풀어오세요. 어디에 밑줄 그으셨어요? 큰 수부터 나열할 때 세 번째 오는 수에 표시하셨죠?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셨나요? 저는 소수로 동의를 떠요. 8에 125를 곱하면 1000이 되기 때문에 8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125를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떠요. 1000분의 375는 소수로 0.375. 5분의 2에는 분모와 분자에 각각 20을 곱해서 100분의 40 만들어 소수로 바꿔주기. 소수로 보니 0.4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5분의 2, 그 다음 세 번째는 8분의 3이에요. 맞아요. 답은 8분의 3. 이번 문제 유형은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 분수나 그 분수들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이에요. 문제 풀어오세요. 분모가 12인 분수 중에서 특정 범위에 들어가는 기약 분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저 범위에 속하는 분모가 12인 분수를 찾으려면 6분의 1과 4분의 3도 분모가 12인 분수로 표현하면 좋겠죠? 공통분모 12로 동분해 볼게요. 6분의 1에는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 12분의 2로 표현해요. 4분의 3에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 12분의 9로 표현해요. 범위를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수는 이렇게 6개인데 그중 기하 분수는 이 둘뿐이에요. 답은 2개. 네, 똘맹이 너무 잘 풀고 있어요. 멈추고 풀어오세요. 분자가 6이면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기하 분수를 찾아야 하네요. 똘맹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나요? 저는 첫 문장의 예시를 통해 문제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이 문제는 분자가 같을 때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가 크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7분의 3과 5분의 3 사이엔 6분의 3이 있긴 하지만 기하 분수는 아니죠. 그래서 기하 분수는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어우, 잘 이해했네요. 우리는 분자가 6인 분수를 찾는 거니까 범위 자체도 다르게 표현해야 해요. 7분의 3 분모 분자의 2를 곱해 14분의 6. 5분의 3 분모 분자의 2를 곱해 10분의 6. 네모 안에는 13, 12, 11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12분의 6은 기하 분수가 아니니 제외. 답은 13분의 6과 11분의 6입니다. 역시 똘똘한 똘맹이. 영상 멈추고 문제 풀어오세요. 분모가 15인 분수 중에서 범위 내의 기하 분수를 찾아 더한 뒤 그 합을 기하 분수로 나타내어야 하는 문제네요. 선생님, 제가 풀어볼게요. 5분의 2보다 크고 0.8보다 작은 분모가 15인 분수. 0.8을 10분의 8로 바꾸고 약분. 5분의 2와 5분의 4의 분모 분자에 모두 3을 곱해 분모를 15로 통일해요. 네모 안에는 7부터 11까지의 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중 15분의 9나 15분의 10은 약분이 가능한 상태라서 제외시켜요. 나머지 기하 분수들의 합은 15분의 26. 다른 친구들도 똘맹이처럼 잘 푸셨나요? 이제 통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전체가 몇 페이지인지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풀어요? 전체가 몇 페이지든 답은 같을 거야. 몇 페이지라고 상상하면 문제 풀기가 쉬울까? 9페이지? 전체가 9페이지라고 가정하면 9페이지를 똑같이 9로 나눈 것 중에 2페이지를 어제 읽은 거니까 어제 2페이지를 읽었어. 오늘은 남은 7페이지의 반을 읽은 거니까 3페이지 반을 읽었겠네? 오늘 더 많이 읽었어. 잘 풀었어요. 9분의 2와 9분의 7의 반을 비교하면 되는 은근히 간단한 문제였죠? 멈추고 풀어보세요. 원래 수의 분모를 찾아야 하는 문제네요.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분모에서 4 빼고 분자에 2 더한 후 약분했더니 2분의 1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분자가 실은 8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분자가 10에서 1이 됐다는 건 약분할 때 분모와 분자를 각각 10으로 나눴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분모 빼기 4가 20이었을 테고 분모는 24겠네요. 답은 24.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4개의 수카드에서 2장을 뽑아 가분수를 만들 때 4분의 13에 가장 가까운 분수를 찾는 문제네요. 근데 똘맹이는 표정이 왜 그러니? 문제가 어려워서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그럴 땐 일단 연필을 움직여야 해.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저 카드로 만들 수 있는 가분수들을 다 적어볼게요. 분모가 2인 가분수 2분의 3, 2분의 5, 2분의 8. 분모가 3인 가분수 3분의 5, 3분의 8. 분모가 5인 가분수 5분의 8. 4분의 13은 3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수야. 3하고 너무 먼 수는 일단 제외해봐. 1을 넘지 않는 수들은 일단 제외할게요.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은 2보다 작아서 지웠어요. 나머지 수들은 통분을 통해서 4분의 13과의 차를 확인해야겠네. 2분의 5와 2분의 8을 각각 4분의 10과 4분의
바꾸어 표현하니 4분의 13과의 차이가 보여요. 3분의 8을 분모 분자에 4를 곱해 12분의 32로 만들고 4분의 13도 12분의 39로 표현하여 비교해보니 차이가 보이고요. 4분의 3은 12분의 9니까 12분의 7 차이 나는 3분의 8이 4분의 13에 가장 가까운 수예요. 와, 오늘 똘맹이의 활약이 대단했네요. 약분과 통분의 문제편 강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약분과 통분에서 수포자가 우르르 생긴다고들 하죠.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셨으니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단원 강의로 돌아올게요. 안녕. 친구들아 또 보자. 안녕.